이것만 알면 다 풀린다. 이런 모토로 수학 비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거리, 속력 문제 중에서 터널, 강물 문제, 운동장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론 설명은 약하고 문제풀이를 위주로 강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론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수학의 나침반을 참고하거나 선생님이 이미 한 이론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 6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2분이 걸리고 길이가 130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4분이 걸린다. 이 열차의 길이는 무엇인가? 자, 이 터널 문제의 핵심은 600m인 철교를 통과할 때 600m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차의 길이만큼 더 달려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철교를 통과를 시작하는 것은 머리가 철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인데 통과가 끝나는 것은 머리가 철교를 벗어나는 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까지도 벗어날 때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 길이만큼 더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열차가 600m인 철교를 통과하는데 2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00m인 철교이기 때문에 열차의 길이를 모르고 있어서 xm라고 한다면 달려야 하는 거리는 600 더하기 xm입니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2미니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이 1300m이기 때문에 달려야 되는 거리는 1300 플러스 xm가 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은 4미니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철교에서 안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미터와 미니트가 나오니까 거리와 시간이 나왔는데 속력이 없죠.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600 더하기 x 나누기 2 미터 퍼 미니트라고 적어야 되겠죠. 속력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거리와 시간이 있으니까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그래서 1300 플러스 x 나누기 4 미터 퍼 미니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에서 이 단위가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식을 쓸 때 문제 풀이를 구상할 때는 단위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단위를 적지 않으면 혼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에서 각각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최종적인 계산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상황,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동일한 열차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열차이기 때문에 속력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한 속력과 두 번째 구한 속력은 똑같다. 이걸 이용하면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는 단위를 이제 떼어버립니다.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자, 2분의 600 플러스 x는 4분의 1300 플러스 x다. 양변에 4를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1200 플러스 2x는 1300 플러스 x가 되죠. 자, 그러면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 빼기 x가 돼서 x가 되고 120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1300 빼기 1200이니까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터죠, 단위가. 그래서 열차의 길이는 100m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은 쉬운 거라서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600m 더하기 xm를 가는 데는 2분이 걸렸고 1300 플러스 xm를 가는 데는 4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자, 동일한 열차인데 걸리는 시간이 2배가 됐다는 것은 가야 되는 거리도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300 플러스 x는 600 플러스 x의 2배가 될 것이다. 시간도 2배니까 달리는 거리도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풀이의 전형적인 풀이법을 익히기 위해서 정석대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물 문제인데, 자, 물의 흐름이 시속 3km인 강에서 보트를 타고 12km 떨어진 강의 하류로 가는데 30분이 걸렸다. 자, 강물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배가 강에서 이동할 때는 강의 하류로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뿐만 아니라 물이 밀어주는 속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가 나아가는데 물이 밀어내기 때문에 배의 속력은 원래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하류로 내려갔는데 배의 속력을 모르니까 X라고 하고 물의 속력이 시속 3km니까 하류로 내려갈 때 배의 속력은 X 플러스 3km/h입니다. 내려가는 거리는 12km. 그런데 30분이 걸렸다고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단위가 km/h가 나오는 걸로 봐서 30분은 2분의 1h로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파란색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렸는데 상류 방향이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역시 거리는 똑같은 12km이고 지금은 이제 강물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만큼 배의 속력은 느려지죠. 그래서 배의 속력은 x 빼기 3 km/h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려올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올라갈 때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마지막 뭐가 없습니까? 거리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그래서 12 나누기 x 빼기 3 hour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그러면 역시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내려갈 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리는 시간과 속력을 곱한 거죠. 그러면 12km는, 자, 12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풀면 x가 나오겠죠?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x 플러스 3은 여기다 2 곱해주면 24가 되죠. 그래서 x는 21이다. 자, x는 속력이죠. 배의 속력. 그래서 km/h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게 아니죠. 그러면 x가 구해졌으니까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x에다가 22를 대입하면 올라갈 때 시간이 나오겠습니다. 올라갈 때 시간은 어떻게 됐죠? 여기죠. x에다 21을 집어넣으면 21 빼기 3분의 12 hour입니다. 그러니까 18분의 12. 그래서 3분의 2 시간이죠. 3분의 2 시간은 40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40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3분의 2 시간이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수 문제인데, 자, 둘레가 3km인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지점에서 A는 분속 60m 속력으로 출발하고 B는
5분 후에 출발하는데 분속 75m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서로 만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호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을 때는 두 사람이 간 거리를 더하면 호수 둘레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걷는 거가 아니고 만일에 호수 둘레를 청소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한쪽 팀은 동일한 곳에 출발하는데 한쪽 팀은 왼쪽으로 출발하고 또 다른 팀은 오른쪽으로 출발해 가지고 호수 둘레를 청소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팀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청소는 다 끝나겠죠? 왜냐하면 두 팀이 간 거리의 합이 호수 둘레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A는 분속 60m니까 60m per minute라고 적어주고 B는 75m per minute입니다. 그런데 B는 A보다 5분 늦게 출발했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B 위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B 위주로 문자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B가 간 시간을 X 미니트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A는 B보다 5분 더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간 시간이 5분 더 많죠. 그래서 X 더하기 5 미니트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없는 게 뭡니까? 속력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는데 거리가 없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60 곱하기 X 플러스 5 미터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도 속력과 시간이 나왔으니까 곱해주면 75x 미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수둘레가 3km라고 했는데 이 속력을 보면은 거리는 미터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3km를 3000m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에서 항상 이 단위를 통해서 함정을 파놓기 있기 때문에 이 함정에 걸려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간 거리를 합치면 호수 둘레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60하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5에다가 75x를 더했더니 3000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무턱대고 곱할 것이 아니라 약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양변이 뭐로 나누면 좋을까요? 5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로 나누면 12x 플러스 5, 그 다음에 75로 5로 나누면 15x는 600이 됩니다. 자, 그럼 암산해 보겠습니다. 12x와 15x를 더하면 27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00이 있는데 12 곱하기 5는 60이죠. 6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그래서 540이 되죠. 27x가 540이니까 x는 20입니다. 자, 이건 B가 출발한 후 지나간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20미니트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만에, B가 출발한 지 20분 만에 두 사람이 만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호수 문제인데, 자, 이번 문제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약간 어렵죠. 자, 한 사람은, 호수 둘레가 3km인데, 한 사람은 분속 60m, 한 사람은 분속 80m 속력으로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은 몇 분 후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이 분속 80m 속력을 빠르게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좀 느리게 분속 60m 속력으로 걸어가죠. 그런데 이 빠른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상황이 되죠? 빠르게 간 사람이 간 거리가
느리게 가는 사람 거리보다 한 바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빠르게 가는 사람의 거리에서 느리게 가는 사람의 거리를 뺀 것이 호수 둘레가 된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빠르게 가는 사람이 분속 80m니까 80m/min 적고, 근데 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x min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느리게 가는 사람은 속력이 60m/min. 시간은 역시 똑같죠. x min입니다. 자, 그러면 없는 게 뭐죠? 거리가 없죠. 시간과 속력만 있으니까 거리는 시간과 속력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80x 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시간과 속력만 나와 있죠. 거리는 60x m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식을 동원해서 계산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호수 둘레가 3km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역시 단위가 안 맞습니다. 분속 80m 이런 속력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3000m로 고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빠르게 간 사람의 거리에서 느리게 간 사람 거리를 뺀 것이 호수 둘레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0x 빼기 60x는 3000이다.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20x가 3000이니까 20으로 나누면 x는 15, 150이 되겠습니다. 150분 후에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니트가 되죠. 시간으로 말한다면 2시간 30분 후에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터널, 강물 문제, 호수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